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데요. 아무리 달래고 설득하고 회유해도 병원에 가시질 않습니다. 병원 가자고 들어 누우실 것 같은데 강제로 끌고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나요? 근래 들어서 지난 한 일주일 안에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치매가 걸려서 오신 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굉장히 심한 분부터 살짝 오신 분까지 있어요. 한 분의 경우는 이제 남성분인데 자기의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있다. 나 몰래 살림을 차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명이냐? 그렇지 않아요.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잤다, 사귀고 있다, 살림을 차렸다. 이런 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여자가 자기 남편이 뭐 바람을 피고 있다 이런 것도 많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치매가 오면 가장 먼저 이제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요. 전두엽은 감정을 억누르는 조절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나쁜 말을 했다면 내가 전두엽에서 기분이 나쁜 거를 캄다운 시켜서 참는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감정 조절. 그런데 이 전두엽에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정 조절하는 거가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치매는 기억력 상실이잖아요. 어느 정도. 기억력 상실에서 오는데 감정을 억누르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을 억누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쇠를 여기다 놨는데 잠시 어디를 갔다가 나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거든. 내가 여기다 놨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신 분 입장에서는 나는 확실하게 여기다 놨어. 그쵸? 확실하게 놨는데 10분만 있다가 없어진 거야. 근데 와이프하고 둘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거 움직인 거야? 당연히 와이프가 움직였겠죠? 그러면 와이프한테 내 키 어딨냐? 와이프는 뜬금없이 키 어디다 놨냐고 하니까 몰라 이랬나요? 자, 그러면 열받잖아. 뭐 귀신이 가져갔겠어? 나는 여기다 놨는데 왜 없어진 거야? 근데 감정 조절을 못해.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욕설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욕설을 안 하시던 분들도 욕설을 막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의 가족들이 환자를 데리고 오죠. 왜냐? 환자는 멀쩡하거든. 치매가 걸리신 분은 자기가 치매가 걸렸다고 알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초반에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 굉장히 쉬운 것들이 기억이 안 나든지 아니면 자기 옛날 기억이 확실한데 지금 그 사이에 기억이 지워졌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런 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단계에서는. 치매가 걸리신 분보다 더 중요한 건 치매가 걸린 가족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치매 걸리신 분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를 씨가 먹히지가 않죠. 그런데 그게 질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족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잖아, 가족들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해지시거나 아니면 이게 순서대로 꼭 오지는 않는데 이제 그러면서 밤에 악몽을 꾸거나 밤에 혼동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혼동을 할 때. 보통 치매 초기에는 혼동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제 혼동을 하기 시작할 때는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이제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은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였어요. 한 15년 전쯤인 이야기인데 이 남자분이 이제 낮에 저를 보러 오잖아요. 밤에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낮에 오는데 이분을 딱 보면 야, 어떻게 한국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나왔냐.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자찬하는 얘기 아니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로 예의 진짜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예의가 좋다고 하지만 이분처럼 예의 바르신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깍듯하고 와이프한테 엄청나게 젠틀맨이에요. 완전 영국 신사 젠틀맨. 지금까지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서 제일 매너가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밤이 되면 혼동이 오시는 거예요. 밤이 되면 혼동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베트남 전쟁 때로 돌아가는 거야. 와이프가 베트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트콩이니까 자기는 잡혀있잖아. 그러니까 베트콩을 물리치고 때리고 베트콩 소굴에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때리는 게 아니라 딱 때리고 어느 정도 넘겨뜨린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집이 굉장히 좀 잘 사시는 분인데 집이 되게 크고 뒤에 산이야.
그럼 산으로 도망을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 부르고 산으로 찾으러 가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하는 동안. 근데 낮이 되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치매가 걸리신 분들의 굉장히 표준적인 일들이에요. 밤에 혼동을 많이 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대비를 하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에 한국처럼 그런 데서 하신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차에 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던 그 환자분은 이제 산속으로 가가지고 산에서 집을 못 찾아오면 되게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그리고 산에 뭐 야생 동물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팠는데 그래서 치매 오신 분들은 얘기가 좀 길어요. 왜냐면 집에서 이제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나 뭐 너무 심하신 경우는 이제 뭐 감금된 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심하신 분은 초반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뭐 집에서 자다가 혼동돼 가지고 자기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 바닥에서 자고 있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일어서 가지고 다리 바깥으로 딱 걸어가는데 침대에서 잤으니까 침대에서 일어가지고 걸어가니까 뚝 떨어지죠. 그럼 침대에서 그런 식으로 걸어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굴러 떨어진 거는 뼈가 안 부러지는데요. 침대 위에서 서서 걷다가 넘어지게 되면 다리가 부러져요. 진짜로 그 정도 떨어지면. 미국 침대는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 그래서 치매 있으신 분들은 침대 높은 거에서 주무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침대 없이 자라고 그래요. 그냥 바닥에서. 그런 사고들이 꽤 나기 때문에. 뭐 치매 얘기하면 또 솔직히 1시간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